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제 기준에선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분할 매수를 계속 진행해도 딱히 나쁠 게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어제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제 상황을 먼저 들어야 제가 핵심적으로 말할 오늘 주제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될 수가 있어서요. 우선 어제는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TQQQ, SOXL, 불즈와 같은 3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막 7% 넘게 빠지고 하면서 또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결국엔 다 말아 올리고 사실상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어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점에서 연준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게 미국의 경제가 약간은 둔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제 발표된 관련 지표들이 연준 입장에선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경기가 확 둔화되는 시그널이 안 보였다는 건데요. 우선 서비스업 구매 관련 지수가 56.7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딱히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게요. 원래 서비스업 지수는 실제 경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늦게 반응을 합니다. 제조업 지수가 먼저 실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서비스업 지수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요일에 발표되었던 ISM 9월 제조업 지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로 나와서 월요일에 엄청난 상승의 신호탄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수도 제조업 지수를 따라가면서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반에 시장을 흔들어버린 이슈가 있었는데요. 민간 고용 지수가 여전히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신규 채용은 확실하게 많이 줄인 게 맞습니다. 메타부터 시작해서 구글, 애플 전부 다 그냥 몇 달 전부터 신규 인력 채용 안 한다고 발표하거나 기존의 인력도 줄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곧바로 눈에 띄는 고용 지수의 수치상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약간 다른 문제예요. 분명 신규 채용은 상당히 줄었지만 기업에서 기존에 일하는 인력들은 아직까진 과감하게 잘라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미래를 미리 대비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맨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어쩌고 얘기를 쏟아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에서 최대한 뻐기면서 돈을 저축해 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과감하게 은퇴를 해버리고 노후를 즐기려던 분들도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고용 변화 지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려면 회사들이 작정하고 사람들을 잘라야 됩니다. 다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닌 것일 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 게요. 곧 머지않을 미래에 기업들마다 대규모 해고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결국 연준이 원하는 그림대로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줄 것이고 결국 이는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연준 의원들이 증시가 너무 오르는 추세인 것이 걱정이 됐는지 슬슬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매파라기보단 시장을 달래는 비둘기파로 알려진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초기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연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연준에서 입장을 세게 내기 시작하니까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다시 오르면서 한때 또 4%대를 향해 가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더 중요한 게 왜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던 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올랐냐, 이 부분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도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는 겁니다. 너무 싸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20% 가까이 올랐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를 보셔도 명확히 보이시겠지만 정말 낮은 가격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틀 동안 너무 급격히 올라서 이제 어제 정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서 한 5% 정도는 빠져도 할 말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빠지는 게 건강한 상승을 위해선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어제 약간 하락이긴 했지만 사실상 그냥 보합 수준으로 끝나면서 지금이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그렇지 어제도 거의 플러스로 마무리될 뻔했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지수 추종인 SOXL 같은 경우엔 플러스 3.4%로 마무리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견뎌낸다는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 경제 지표들과 특히 저 연준 인사들이 하락 뻐꾸기 날리는 거 보면서 시장이 또 크게 반응을 했을 텐데 어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견뎌내고 오히려 올려버리잖아요. 물론 추후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한 이후에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 정도 악재 따위는 이제
이젠 간단히 씹어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올라버릴 줄 몰랐다, 수량을 생각보다 많이 못 채운 게 좀 아쉽다라는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20% 올라버린 지금 가격에서도 여전히 저점 추가 매수의 기회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며칠 전 가격 생각하면 좀 아쉬울 순 있겠지만 어차피 길게 보면 지금 가격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몰빵하시면 될 것도 안 되니까 그건 비추하고요. 현금 비중 잘 유지해 가면서 분할 매수 여전히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저점을 깨버릴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사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고맙죠. 지금 가뜩이나 많은 분들이 전저점 놓친 거 너무 아쉬워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더 떨어질 걱정도 걱정이지만 더 오를 걱정도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때도 충분히 저점이었는데 그때라도 살 걸 하고 후회하면서 껄무새 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기회에 막 그렇게 날려버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추후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해도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